몸무게는 얼굴형 요즘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저는 빵을 사랑하니까요. 빵이나 음식을 별로 안 좋아했었거든요. 생각보다 이런 질문이 너무 많아서 깜짝 놀랐어요. 하나, 둘, 셋. 여러분, 오늘은 제 1만 기념 첫 Q&A를 진행할 거예요. 제가 막 떠들듯이 잔잔하게 Q&A는 했었는데 이렇게 공식적으로 Q&A는 처음입니다. 진짜 1만까지 달려오는데 4년 걸렸어요. 진짜 나만큼 천천히 성장한 유튜버는 없을걸요? 그래서 어떻게 1만을 기념해볼까 했는데 사실 1만 기념으로는 Q&A를 가장 많은 분들이 하시고 저도 유튜브 초반 때부터 Q&A 해달라는 소리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되게 그때는 나에 대해 궁금한 게 있으실까? 그리고 그거를 내가 답변하는 영상을 만들어도 대체 누가 보지?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Q&A를 막 진행하려고 안 했어요. 근데 점차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소통하고 하는 게 너무 재밌어지면서 좀 Q&A나 그냥 제 이야기들을 영상에 좀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궁금한 부분들이 많이 생기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만 기념 질문을 좀 받았는데 다행히도 좀 많은 분들이 질문을 남겨주신 덕에 다양한 이야기거리로 채워질 듯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유튜브를 했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개인적인 뭐 이름, 나이, 직업 이런 부분들부터 먼저 진행해 볼게요. 그 전에 이거 좀 먹으면서 할 거예요. 보통 Q&A 같은 거 하면 막 케이크 먹고 1만 기념 케이크 먹고 하는데 저는 쿠키 러버답게 1만 때도 쿠키 먹으면서 하겠습니다. 일단 구성은 제 개인적인 정보 챕터 1, 챕터 2는 빵에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챕터 3는 제 생각 관련 질문들 이런 걸로 구성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제 이름은 일단 박신영이고 그래서 그냥 신영입니다. 제 나이는 24살, 01년생이에요. 생일까지 말해보자면 4월 4일생입니다. 그래서 제 주민번호 앞자리는 010404예요. 외우기 짱 쉽죠? 그리고 제 키랑 몸무게도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제 키는 162고 몸무게는 51에서 53 왔다 갔다 해요. 거의 매년 그렇더라고요. 딱히 크게 바뀌지 않아요. 근데 요즘은 좀 내려올 생각을 안 하길래 좀 줄여야 되는데 싶기도 한데 모르겠어요. 맛있는 거 먹고 살아야지. 그래서 그에 대한 질문으로 가장 궁금하신 분들이 몸매 유지 방법이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 얘기를 하면 항상 너무 길어서 뭔가 따로 영상을 만들어야지 싶긴 한데 간략하게 말하자면 솔직히 몸매 유지라기엔 제 몸매가 진짜 좋지도 않고요. 주변 분들이 제 뱃살 보면 깜짝 놀래고 완전 살이 배로만 몰려가지고 약간 팔다리는 좀 덜한 편이에요. 근데 뱃살이 진짜 끔찍합니다. 뱃살은 운동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력 운동? 보통 몸매 유지 방법으로는 그냥 아침 저녁을 늘 운동하는데 회사 다닐 때는 아침에 운동을 할 시간이 많이 없어서 보통 20분 정도만 하고 그리고 밤에 빵 먹고 1시간 정도 운동하면서 소화시키고 자요. 그 외에는 뭐 에사비 먹거나 등등등. 저도 언젠가는 다이어트를 해보고 싶습니다. 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 직업 관련 질과가 제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경희대학교 의상학과에 입학을 했고 근데 대학교 생활을 하면서 아 나는 디자이너랑 맞지 않구나를 되게 깨달았어요. 이런 인스타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마케터, 콘텐츠 만드는 사람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졌고 그래서 그렇다고 옷을 안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옷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옷과 관련된 마케터를 들어가고 싶었던 시점에 에이블리를 딱 들어가게 됐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뭐 이런저런 다양한 곳들을 다녔었는데 그거는 다음에 뭐 기회가 된다면 또 이야기해볼게요. 아무튼 현재는 그렇고 이 영상을 사실 막 6개월 지나서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잖아요. 그때는 제가 또 무슨 일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딱딱한 거 많이 먹는데 V라인 비결은 저 얼굴형 요즘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어요. 확실히 딱딱한 걸 많이 먹으니까 여기가 자라나는 게 느껴지고 약간 턱도 좀 돌아간 느낌이 있어요. 예전에는 사실 진짜 그냥 턱 자체가 원래 이렇게 얄쌍한 거였는데 점점 이런 딱딱한 거 많이 먹고 빵을 많이 먹다 보니까 여기 턱 밑에 살도 많아지고 여기도 많아져서
요거를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요즘은 괄사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괄사. 왜냐면 시술을 받아보고 싶었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이거는 지금 이 24살의 사회초년생이 감히 건드리면 안 되는 영역인 것 같아서 한 번 손대면 사실 끊을 수가 없는 게 또 시술이잖아요. 보톡스는 맞아본 적 있거든요. 보톡스는 여기 침샘 보톡스 이런 거 한두 번씩 맞아요. 그 외에는 아직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아주 해보고 싶은 의지가 낭낭합니다. 돈만 많이 벌면 다 해보고 싶어요. 왜냐면 딱딱한 걸 안 먹는 걸 포기를 못 하거든요. 먹을 수 있을 때까지 딱딱한 걸 매일 먹고 싶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딱딱한 쿠키 드실 때 턱이 아프신 적은 없으신가요? 자주 아픕니다. 여기 그 고3 때 턱이 여기가 나갔어요, 이미. 그래서 그때 턱 교정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턱 교정을 1년 정도 했는데도 하나도 안 고쳐지고 그냥 돈만 계속 나가고 아프기만 아프고 딱딱 소리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그냥 가만히 방치했더니 지금은 턱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병원 가서 여기가 어떤지 봐야 되는데 일단은 아프진 않아요, 다행히도. 막 엄청 많이 먹었을 땐 아픈데 지금은 적응했나 봐요. 턱도 적응을 해. 근데 그게 긍정적으로 적응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정도가 제 개인적인 정보 이야기들로 챕터 1이 끝났고 챕터 2, 빵 얘기입니다. 당연히 저를 빵으로 아신 분들이 다 모두이기 때문에 당연히 빵 관련 질문이 가장 많고 저도 빵 관련 질문에 답하는 걸 아주 재밌어요. 저는 빵을 사랑하니까요. 빵을 매일 안 먹고 못 살아. 근 2, 3년 사이에 빵 안 먹은 날이 30일도 안 될 것 같아. 비건 베이커리 탑3, 속세빵 탑3 정해달라고 하셨는데 진짜 저는 이런 순위 고르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순위라기보다 지금 생각나는 비건 베이커리와 속세빵집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비건 베이커리 탑3는 작은 빵집, 순이맘 베이커리, 삐토 베이커리. 현재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세 곳은 여기인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너무 많긴 해요. 좋아하는 곳 너무 많아. 속세빵 탑3. 첫 번째는 초량운당, 두 번째는 아티스트 베이커리, 그리고 키에리. 그리고 빵을 사랑하게 된 계기. 몇 번씩 이야기해서 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원래 빵이나 음식을 별로 안 좋아했었거든요. 고1 때까지는. 근데 고1 때부터 제가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막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거나 하지 않았다가 하루 종일 약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강박에 시달릴 때쯤에 유일하게 나에게 허락해준 시간이 저는 점심과 저녁 시간이었어요. 근데 이 점심, 저녁 1시간을 제일 행복하게 보내는 방법이 뭘까 했을 때 그때가 빵이었어요. 그때 빵을 먹잖아? 그러면 다른 시간에 공부하는 게 하나도 안 억울했어. 너무너무 맛있으니까. 그래서 그때는 맨날 야자하다가 갑자기 뚜레쥬르 가서 혼자 맘모스빵에 우유 막 찍어서 먹고 혹은 트레이더스 치즈케이크 그거 한 판씩 퍼먹고 하는 게 제 낚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서울 올라오면서 맨날 빵집들을 돌아다니더니 빵순이가 그냥 미친 빵순이가 되었죠. 그에 더해서 빵순이로 입문하게 해준 빵은 저는 딱 기억에 남는 제 입문빵은 어글리 베이커리예요. 물론 그 전에도 다양한 빵들을 부산에 있는 빵집들을 막 먹곤 했었는데 제대로 빵에 미쳐버린 계기는 어글리 베이커리 맘모스 먹고 나서 진짜 그 쑥 맘모스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다른 맘모스도 아니고 쑥이어야 돼요. 그 쑥에 미쳐버려가지고 그때부터 그 맘모스랑 맘모스는 다 찾아 먹으면서 장블랑 제리 맘모스도 진짜 좋아하고 거의 한 100개 이상 사 먹었어요, 그때. 그게 제 입문빵입니다. 그리고 제일 입맛에 안 맞았던 빵. 입맛에 안 맞았던 빵도 은근 많아요. 저는 아직 호밀빵이나 식사빵류를 그렇게 맛있어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진 그 시큼함이나 그 담백 슴슴함 그게 아직 제 취향이 아니에요. 신영님 픽 지역별 원탑 디저트집. 근데 제가 아직 가본 지역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요거는 지금 제가 말했던 뭐 탑3 그 안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전국에서 제일 맛있다고 생각한 디저트집 추천 뭐 이런 디저트집 추천은 방금 얘기했던 그 탑3로 대부분 인생 쿠키, 인생 케이크 이런 게 진짜 많아요. 지역별 최애 빵집도 진짜 많고
빵 종류별 최애도 있네요. 먼저 구운 과자류에서는 휘낭시에 이런 거겠죠? 저는 확실히 휘낭시에 구운 과자 이런 거는 처음에 먹었던 그 돌체테리아가 늘 맛있긴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최애 케이크집은 아까 말했듯이 키에리입니다. 최애 베이글집은 런던 베이글 뮤지엄이고 최애 과자류는 작은 빵집 할게요. 비건 디저트를 입문하게 해준 비건 베이커리는 비건 콩볼에 빠지게 된 계기는 삐토 베이커리예요. 그리고 비건 디저트를 입문하게 해준 베이커리는 빵오니스타입니다. 신영님도 빵태기가 있었을 텐데 그걸 극복해준 빵이 뭐였는지 궁금합니다. 전 놀라울 만큼 빵태기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저도 빵태기가 좀 있고 싶습니다. 대체 빵태기는 어떻게 있는 건가요? 인터넷으로 살 수 있는 비건 떡볶이 체험 원탑집. 인터넷이 아니면 최근에 먹었던 소소당이고 인터넷에서만 살 수 있는 거는 찐이 빵공장 하겠습니다. 구독자들이 이거 꼭 먹어봤으면 하는 디저트 추천. 저는 이런 딱딱한 쿠키 콩볼에 다들 빠지셨으면 좋겠어요. 저랑 같이 빠져주세요. 신영님의 밥빵 친구. 보통 유튜브 채널들을 많이 보는데 막 하나만 집중해서 보기보다 막 돌아가면서 봐요. 뭐 강민경님 유튜브도 많이 보고 초소님 유튜브도 많이 보고 요즘은 침착맨 진짜 많이 봐요. 너무 재밌어. 추가해왔어요. 만약 죽기 전 마지막 음식은? 저 마지막까지 요 쿠키들 먹고 죽을래요. 빵에 진심이 진데 베이킹에는 관심 없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엔 직접 만들어보고 싶다. 제가 좋아하는 재료 넣어서 만들어볼 수 있으니 베이킹도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 21~22살에 베이킹 진짜 많이 했어요. 그때 맨날 비건 비스코티 만들고 그냥 뚱쿠키 만들고 떠먹게 맨날 만들어서 제가 다 먹었어요. 제가 베이킹을 그만두게 된 이유는 너무 맨날 만들어서 내가 다 먹으니까 무슨 6개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엄청 많이. 근데 그거를 제가 한 번에 막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그만뒀습니다.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제가 한때는 베이킹에 미쳐있던 시절이 있답니다. 빵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는가? 있다면 어떤 것? 빵보다 더 좋아하는 것? 빵보다일진 모르겠지만 분야가 다 달라서 저는 옷 입는 것도 진짜 좋아하고 사람들이랑 대화하는 것도 좋아하고 랩도 좋아하고 근데 빵보다 좋아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다 좋아하는데 빵을 미친 듯이 좀 좋아하긴 하는 것 같아요. 신영님은 디저트가 아니었다면 무엇에 푹 빠졌을까요? 저는 고2 때부터 빵을 좋아했다 했잖아요. 고3 때부터. 그 전에는 연예인에 미쳐 있었습니다. 저는 블락비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때 부산에서 매일 서울을 올라오고 아주 팬덤 문화를 미친 듯이 즐겼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제가 블락비 굿즈를 맨날 만들어서 팔고 우체국에 매일 이만큼씩 막 갖다 팔고 그랬어요. 블락비에도 아주 진심이었답니다. 신영님 옷 입으시는 스타일이 좋은데 오프라인 쇼핑은 주로 어디서 하시나요? 저는 보통 뭐 잠실 롯데백화점이나 더현대나 혹은 한남동에 있는 쇼룸, 성수동에 있는 쇼룸 이런 데를 돌아다니고 그리고 보통 사는 거는 온라인 앱에서 되게 많이 사요. 그냥 막 서치하다가 내 알고리즘을 찾아주는 게 많거든요, 가끔. 그래서 막 숨겨진 옷집들 발견하고 이러면 되게 좋아. 그게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한 달 빵값으로 지출하는 비용이요. 진짜 초반 빵순이 시절에는 매일 케이크 먹으러 가고 그러니까 특히 키에리 같은 경우에는 막 몇 개만 먹어도 4~5만 원 나오잖아요. 그때는 진짜 한 달에 기본 막 30~40은 나갔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거보다 더하면 더 했겠죠? 근데 저는 콘텐츠를 만들고 하면서 그만큼 선물로 보내주시는 것도 되게 많고 예전보다 막 더 빵값이 늘거나 하진 않았고 비슷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 같아요. 챕터 3! 제 인생과 관련된 질문들이 제일 많았어요. 생각보다 이런 질문이 너무 많아서 깜짝 놀랐어요. 첫 번째, 현생 살면서 매주 롱폼 올리고 매일 쇼폼 올리는 게 쉽지 않을 텐데
하루 분배를 어떻게 하면 가능한 일일까요? 매일 하다 보니 가속도가 붙는 걸까요? 매일 하다 보니 가속도가 붙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그냥 내 루틴이 돼서 저는 안 하는 게 더 힘들고, 이걸 맛있는 빵을 먹잖아요. 그럼 저는 이걸 무조건 영상으로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어요. 그걸 안 하면 더 답답하고 근지러워요, 몸이. 저는 보통 쇼폼 같은 경우는 출퇴근길에 만들어요. 출퇴근길이나 운동할 때. 그래서 출퇴근이나 이럴 땐 특히나 버려지는 시간이잖아요. 그게 너무 아까워서 그때 제일 많이 편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빵 유튜버 시작하기 그런 것들도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마찬가지로 이 맛있는 빵을 내가 기록을 안 하고 사람들한테 말을 안 하고 나 혼자 알기 너무 아까워서 이 맛있는 빵은 알려야 돼, 이 마음으로 그냥 시작한 거고, 지금까지도 그런 마음이라서 계속 꾸준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엔 그저 빵순이로서 다가갔다면 이제는 유튜브, 본업, 인플루언서 세 가지를 다 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는데 신영님 마인드가 너무 대단하시더라고요. 빵물건까지 이끄시는 모습을 보면서 배울 점이 많은 분이라고 느꼈어요. 신영님은 자기 개발을 위해 늘 그렇게 달릴 수 있는 원동력이 있을까요? 사실 원동력 질문도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뒤로 원동력에 대해서 엄청 고민을 해봤거든요. 근데 저는 뭔가의 원동력이 있어서 계속 만들고 뭐 개발을 했다기보다, 자기 개발을 했다기보다, 저는 그냥 이 하루하루를 따로따로 생각했을 때 그냥 오늘 하루를 잘 살고 싶어요. 뭔가 큰 목표를 향해서 진짜 원동력 있게 달려가는 것보다 그냥 오늘 하루가 좀 알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늘 있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나가는 하루가 너무 아깝고 아쉽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날 하루하루가 다 떨어져서 그냥 이날 하루가 새로 시작되면 그날 하루는 그냥 좀 뭐든 알차게 보내고 싶어서 영상 편집이든 이런 쇼폼을 계속 올리는 것든 일을 하든 그런 것들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가 너무 알차지 못했다 싶으면 괜히 책이라도 좀 끄적여 보여야 되고 막 이런 느낌? 뭔가 막 해야지 막 이런 것보다 그냥 오늘 하루 좀 열심히 살아볼까? 이런 마인드부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슬럼프에 빠지면 어떻게 대처하나요? 유튜브를 시작한 이후에 이건 슬럼프가 확실해 싶었던 순간이 있는지 궁금해요. 이 빵을 먹으면 그냥 찍고 싶어요. 그래서 딱히 막 영상을 안 올리고 싶고 이랬던 적은 없어요. 근데 슬럼프 같은 거 당연히 제 인생에 있어서 너무 많이 느꼈고 여전히 지금도 가끔 느낄 때도 있고 한두 번씩 느끼는데, 사실 저는 슬럼프를 느껴도 그냥 오늘 하루에 집중하다 보니까 내가 슬럼프를 느꼈다 해도 그 다음날 하루가 다시 시작되면 일단 다시 오늘 하루는 다시 열심히 살자 이걸로 바뀌어서 막 슬럼프가 길게 이어지거나 했던 적은 아직까지는, 물론 그날 하루의 기분이 엄청 업다운 될 때는 많았지만 막 슬럼프가 길게 이어졌던 적은 잘 없고, 그래서 슬럼프에 빠지면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거는 사실 어제의 감정을 오늘까지 가져오지 말아야 되고 그냥 어제의 감정은 거기서 끝, 오늘은 새로운 하루야, 이런 마인드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좀 회복 탄력성이 되게 높아요. 금방 엄청 주눅 들어서 기가 꺾일 때도 많은데 그게 오래 가진 않는 것 같아요. 실제 신영님의 성격이 궁금해요. 본인의 미래에 대한 어떠한 목표가 있는지, 있다면 목표를 위해 어떻게 준비하는 성향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MBTI가 늘 ESTJ가 나왔었다가 이번에 새로 했는데 ESFJ가 나온 거예요. 아니 ESFP? J? 왔다 갔다. 어쩔 땐 너무나도 T인데 어쩔 땐 너무 F고 막 이래서 모르겠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 생각해보니까 사람에 따라서 달라져요. F인 사람들과 대화했을 땐 나도 같이 F가 되고 T인 사람들과 대화했을 땐 나도 그냥 T처럼 대화하고, MBTI 그런 걸 조사해봐도 약간 반반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의 미래에 대한 어떠한 목표, 제 미래의 목표는 평범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평범하게 우리 엄마 아빠처럼. 요즘은 그런 게 제일 힘들어요. 평범하게 사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평범하게 돈 벌면서 가족을 이루고 아기를 낳아서 이런 삶. 근데 요즘은 그에 더해서 좀 더 목표가 있다면 그냥 무언가 그대로 멈춰있는 삶을 살진 말자. 그냥 하나라도 더 하자, 매일매일. 진짜 조금일지언정 저는 사실 한 번에 큰 성장은 절대 안 하고 싶고요. 그러면 내가 너무 힘들 걸 알기 때문에 전 그거보다 진짜 하루 단위로 봤을 때는 성장했는지도 모르겠는데 막 2년 지나고 3년 지나니까 내가 이만큼은 좀 더 했어, 약간 이런 느낌 아시죠? 그래서 진짜 완만하게 제 인생 그래프가 그냥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막 엄청난 큰 성장을 해야지 하고 하는 욕심까지 부리지 않고 그냥 지금처럼 한 발이라도 더 나가자. 그렇다고 너무 정체되지 말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삶을 대하는 자세나 태도도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무언가를 도전할 때 두려움을 헤쳐나가는 방법, 도전할 수 있는 마음가짐. 저도 모든 걸 도전할 때 두려움을 안 느끼는 건 아니고 그냥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도전해보고 싶다 생각이 들면 두려움은 느끼지만 일단 한 발은 나가려고 또 하는 거죠. 그리고 실패할 수도 있겠지만 두려워서 뒤돌진 말자가 목표인 것 같아요. 일단 도전해보고 이게 내게 아니다 싶으면 포기는 할 수 있을지언정 처음부터 안 해보는 거는 말고 일단 해보고 포기하자. 이 마인드입니다. 신영님만의 연말을 잘 마무리하는 방법. 올해를 약간 회고하는 글 같은 걸 한번 써보려고요. 올해 내가 목표했던 건 뭔가, 그리고 그에 아쉬웠던 점은 뭔가,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내년에 디벨롭할 건 뭔가. 이거를 회사에서 했던 회사에서 요 프로세스로 회고를 저희가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너무 명확하게 뭘 부족했고 뭘가 아쉬웠고 막 이런 게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 연도에 내가 뭘 목표했었지? 그리고 뭘 이뤄냈었지? 그리고 거기서 아쉬운 점은 뭐였지? 그러면 내년에는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질까? 약간 이거를 한번 영상으로 만들던지 뭐 글을 쓰던지 이런 걸 한번 해봐야겠어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셔서 저도 해보려고 하는 거지 사실 사람이 그냥 막 하게 되지는 않아요, 당연히. 저도 이렇게 말씀해주시니까 맞아, 그런 거 해봐야지 이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랍니다. 여러분, 보고 있으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유튜버로서 장단점. 일단 장점은 내가 먹고 내가 맛있다고 한 거를 많은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다. 그거만큼 행복한 게 없어요, 진짜. 빵이라는 게 나 혼자 먹어도 맛있지만 같이 먹으면 더 맛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매일 사람과 같이 먹을 순 없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매일 그렇게 하는 느낌인 거죠. 매일 여러분들한테 이 빵 맛있다고 알리는 그런 기분을 들 수 있다는 게 최고의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약간 빵집 사장님들하고도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많다. 이것도 진짜 재미있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 덕에 저도 빵 플리마켓 이런 것도 열 수 있었고 협업 같은 것도 제가 먼저 막 사장님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유튜브를 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에 더해서 빵 관련된 사람들을 정말 많이 만날 수 있고 그 사람들한테 내가 빵으로 기억될 수 있다는 점도 정말 좋아요. 단점은 너무 모든 사람한테 내가 빵으로만 기억된다? 장점이죠, 단점. 물론 좋긴 해요. 근데 그 막 직장 생활이나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조금 민망할 때가 있죠. 막 회사 사람이 내 영상 봤다고 생각하면 조금 민망하잖아요. 학교 관계가 힘들어서 학교를 안 나가다가 최근에 다시 나가서 적응 중이에요. 애들 관계가 너무 힘들 때. 저는 친구 관계에 아주 집착하던 사람이었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집착을 완전 버리게 된 계기가 고1 때 친구들이랑 막 서로서로 너는 우리 팀, 너는 이 팀, 저 팀 막 이렇게 나누는 그게 너무 심했던 시기가 있어요. 그거를 제가 엄청 심각하게 당하면서 내가 정말 좋아했던 친구들한테 약간 배신당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 이후로 저는 약간 친구들 관계에 집착하는 성격이 완전 버려졌어요. 왜냐면 내가 집착한다고 그리고 내가 그 친구들이랑 친해지고 싶다고 친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관계에 아무 신경 안 쓰고 살다 보면 물론 아무 신경 안 쓰는 게 힘들지만 이 친구한테 나는 최선을 다하지만 그 친구가 나를 안 좋아한다고 해서 크게 배신감을 느끼지 나를 좋아해줄 친구만 사귀자 약간 이런 느낌? 아무튼 학생 때는 그 관계라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저도 그때 좀 해결했던 방법이 그냥 저는 저를 싫어하는 친구들을 안 보고 나를 좋아하는 친구들을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오히려 더 재밌게 놀았어. 그러니까 다시 이 친구들도 저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느꼈던 게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는 없구나. 그냥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무조건 존재하는구나를 그때 엄청 깨달아서 저는 이 세상 사람들이 저를 좋아한다고 믿지 않아요, 처음부터. 그냥 내가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끔 내가 만들어야 되겠구나. 내 태도를 그렇게 만들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나를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냥 그럴 땐 포기해야 돼요. 포기가 힘들긴 해. 그리고 연애 썰도 진짜 많았는데 이거를 어떻게 답변할까 고민하다가 사실 이 연애라는 게 지금은 정말 잘하고 있지만 제가 언제 끝날지 이거는 누구도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은 그래도
거의 2년 정도 됐고 중간중간 막 안 좋을 때도 있었지만 꽤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인간관계도 말했듯이 연애관계도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미친듯이 좋을 수 있지만 내일 되면 또 싫어질 수도 있는 게 연인관계고 사람관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연애 관련 대화는 늘 하고 싶으면서 왜냐면 연애는 일단 너무 재밌거든요. 연애라는 건 장점이 정말 많아요. 저는 연애 덕에 또 이 박물관이든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어쨌든 옆에서 진짜 최고로 응원해주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사람의 자존감을 진짜 많이 올리는 일이더라고요. 되게 매사에 행복하게 보일 수 있는 방법을 좀 깨달았달까? 예전에는 되게 세상을 좀 부정적으로 봤었다면 연애하면서 세상을 훨씬 긍정적으로 보게 된 거는 맞아요. 진짜 저는 그 덕에 지금까지 뭔가 자존감을 높게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또 연애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챙겨 먹고 있는 영양제나 보조제, 챙겨 먹고 있는 보조제는 없고 영양제는 엄마가 매일 먹으라고 한 요거 달맞이꽃 종자유 요거랑 비타민이랑 비오틴이랑 이렇게 먹고 있어요. 매번 그거는 꼭 챙겨 먹습니다. 아침에. 그거 말고 막 보조제는 에사비? 그거 말고는 아직 먹고 있는 게 없는데 저도 좀 추천해주세요. 영양제 제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넓고 얕은 인간관계, 좁고 깊은 인간관계 중 어느 쪽에 더 가까우신 편인가요? 저는 넓고 얕은 인간관계를 좋아해요. 사람은 깊어지면 언제 또 안 깊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의심병이 좀 많아가지고 좀 인간을 진짜 깊게 여기는 경우는 정말 뭐 남자친구, 가족 이 정도 아니면 사실 진짜 깊은 관계까지는 잘 못 둬요. 그래서 거의 약간 얕은 관계를 좀 유지하는 편이랍니다. 그게 장점인지 단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성향 차이인 것 같아요. 그렇게 마지막으로 2025년 앞으로의 빵 목표 및 유튜브 목표. 일단 유튜브 목표는 저는 또 그렇게 길고 얇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싶기 때문에 그냥 2만? 이번엔 4년에 1만 걸렸는데 2년에 2만? 1년 더해서 2만 정도면 전 충분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빵 목표. 좀 더 빵 관련 콘텐츠도 더 많이 만들고 싶고 예전처럼 그 빵 플리마켓이나 박물관 이런 것처럼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더 많이 만들어 보고 싶어요. 사실 그럴 에너지가 재작년에 비해 너무 줄어들었어요. 이게 사회를 나가서면서부터 회사를 다니니까 이런 게 너무 힘들어져가지고 어느 순간 내가 이런 걸 안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발 그러지 말고 다시 활기찬 신영이 되자. 이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뭔가 빵 플리마켓을 한 번 더 하고 싶다. 그러면 와주실 건가요? 아무튼 오늘의 제 1만 유튜브 콘텐츠는 여기서 끝. 다들 궁금증이 좀 많이 풀리셨는지 제 유튜브 1만 기념 이벤트도 준비할 예정이니까 여기 캡션 한번 확인해주세요. 연말 마무리 따스히 하시고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